안녕하세요. 마흔이 중반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입으로 장가도 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이 나이가 돼서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고 하면 주변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 눈치껏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인물도 괜찮고 능력도 좋아서 돈을 잘 버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의아한지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이상한 취미가 있어서 장가를 안 가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사지 멀쩡한 놈이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그런 괴상한 소문이 날만도 하지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괴상하고 변태적인 이유가 아니랍니다. 제가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은 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뻔한 노총각의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이유가 정말 제가 장가를 못 간 진짜 이유랍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쪽에 노총각으로 만든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가 될 수 있게 만든 그 이야기가 10년 만에 드디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속 시원하게 여기에다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내고 아들 장가가는 게 마지막 소원인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한번 들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노총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고등학교 때 어부셨던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 후 저는 홀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공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공대로 진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바로 제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가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 저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 마음도 열정도 없었기에 제가 큰 노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난 후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생각이었죠.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않겠냐는 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첫 직장 입사 첫날 저를 포함해서 동기가 6명이 있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저희는 단체로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제 첫 직장의 사장님은 외모도 행동도 말투도 아주 양아치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동기들과 일렬로 사장님 앞에 서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동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모집 정원이 5명인데 왜 지금 여기 6명이 있는 줄 아냐? 내가 너네 둘 중에 하나 떨어뜨리려다 누굴 떨어뜨려야 될지 몰라서 둘 다 붙이는 바람에 6이 된 거야. 둘 중에 누가 운이 좋아서 붙은 건지 지켜볼 테니까 너희 둘은 특히나 더 잘해라. 신입사원 모집 정원은 5인데 합격자는 6이라 어떻게 된 일인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장이 저와 다른 동기 한 명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다 둘 다 일을 잘할 것 같으니 일단 둘 다 붙이고 보자 해서 한 명을 추가로 더 뽑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말한 운 좋은 놈이 어쩌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사장실에서 1시간 넘게 붙잡혀 연설을 듣고 나온 후였습니다. 저와 같이 언급이 됐던 동기가 제게 다가오더니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잘해야겠네요. 같이 잘해봅시다. 낯을 조금 가리는 저와는 달리 동기는 서글서글하게 잘 웃는 얼굴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동기의 말 한마디에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사장 눈치를 봐야 되는 똑같은 입장이라 자연스레 서로를 의지하며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회생활이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회사 첫날 사장님부터 시작해 회사 모든 상사들이 저희 둘을 놓고 비교질을 하며 경쟁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네 둘 중에 누가 일머리가 좋나 한번 보자. 학교에서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 사회생활은 공부 잘하는 놈보다 일머리 좋은 놈이 최고야. 사장님이 얘네 둘 다 눈빛이 좋아서 일단 뭐 뽑아둔 거라고 하던데 누가 거품인지 지켜봐야겠네. 둘 중에도 못하는 놈은 1년도 못 채우고 잘릴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들 해. 사장님 성격 장난 아니시다. 다른 동기들에 비해 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게 된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 2배 더 노력하며 회사 생활에 임했습니다. 직장 상사들의 말대로 양아치 같은 사장님이 둘 중에 더 못하는 놈을 가차없이 잘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였는데 제 동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저만큼이나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얼마나 애를 쓰며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서로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들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 저 녀석들 봐라. 서로 이겨먹으려고 식시도 않은 야근까지 하네. 야근 수당도 안 주는데 요즘 애들 참 독하다, 독해. 야, 저 정도는 해야지. 사장님이 하나 더 뽑은 걸 후회 안 하시지. 그래도 너네 둘 동기인데 서로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회사에서 동기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동기와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직장 상사들의 비교질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일찍 출근을 했고 어제는 누가 더 늦게 퇴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동기와 저는 직장 상사들에게 비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 서로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비교가 서로를 지쳐가게 만든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둘만 남아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동기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뜬금없는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현식아,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자. 나 아직 해야 할 일 다 못 끝냈는데. 너는 끝났어? 끝났으면 너 먼저 퇴근해. 나도 아직 못 끝냈어. 다 하려면 12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와서 하고 오늘은 그냥 가자. 그래도 이거 못하면 과장님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너랑 나랑 둘 다 못한 거 알면 가만 안 두실 거야. 일을 미처 끝내지 못했는데 퇴근을 하자는 동기의 제안에 저는 다음날 저에게 닥쳐올 일들이 무서워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동기는 강제로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도 안 부리고 다른 애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위에서 자꾸 우리한테만 일 시키는 거잖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서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고 말하는 동기의 눈빛은 꽤나 지쳐있어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동기의 지쳐있는 눈빛이 더 마음에 걸렸던 저는 동기를 따라 회사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동기와 저는 소주 한 병을 다 마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너무 찌들어서 말할 힘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먼저 입을 연 건 동기였습니다.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 윗대가리들은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누가 붙여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장 자기가 우리 둘 다 마음에 들어서 뽑아놓고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기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둘 두고 비교질 하지 않나. 회사 생활 처음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경쟁시켜 먹으러 가질 않나. 그것들 순진한 우리 심리 이용해 먹으려는 거야. 그렇게 비교질하고 경쟁구도 만들어 두면 너나 나나 서로 이겨 먹으려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거 이용해 먹는 거라고. 저도 동기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동기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에휴, 사장 자기가 줏대 없이 둘 다 뽑은 거면서 일 더 못하는 놈을 자른다네 어쩌더니 그 완전 미친놈 아니냐?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그럴 수가 없다. 알고 보니 동기와 저는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과 3살 터울의 누나 한 명이 있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은 것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날 사장과 직장 상사들의 요구로 시작된 저희의 술자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술자리로 바뀌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 둘은 오래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만큼이나 가까워졌습니다. 현식아,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들 싸움 붙이려고 해도 우린 절대로 경쟁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경쟁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나머지 동기 4명이니까 우리 그 새끼들 이겨서 제일 먼저 승진하자. 너랑 나 잘 돼서 어머니랑 누나 먹여 살려야지. 그날의 술자리는 저희들의 의기투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저도 동기도 머리가 똑똑한 놈들이라 사장님과 직장 상사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저희들이 단짝처럼 붙어 다니고 있으니 그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직장 상사들이 또 말을 얹었습니다. 아, 너 이 새끼들 경쟁자들끼리 왜 이렇게 붙어 다녀? 그러다 한 놈이 뒤통수 치는 수가 있어.
그때 돼서 배신이 어쩌냐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면서 각자 맡은 일이나 잘해. 부장님, 내버려 두세요. 저 여기 있으면서 동기들끼리 저렇게 붙어먹다가 결국에 파국나는 걸 많이 봤어요. 저 같은 말로 해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한 놈이 배신하고 뒤통수를 쳐봐야 정신이 차리죠. 어쨌든 너네 둘 서로 경쟁자라는 거 잊지 마라. 사장님이 너희 둘 눈여겨보시는 거 알고 있지? 결국 잘된 놈은 한 놈뿐이야. 동기와 저는 직장 상사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 영양가 있는 말들이 아니니 담아둘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은 후 같이 승진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게으름 한번 안 부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친한 친구를 넘어서 의형제만큼이나 동기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동기와 퇴근 후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동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식아, 나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긴 뭘 어쩌면 좋아. 야, 남자면 직짓. 모르냐? 고백해야지. 근데 너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경리 희정씨 얘기하는 거지? 너 어떻게 알았냐? 나 오늘 너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동기는 얼마 전 새로 들어온 격리 직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기가 말하기 전에 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모를 수가 없는 게 동기는 그 격리 직원만 보이면 격리 직원에서 눈을 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동기는 정말 멋진 사나이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진우가, 너도 장가 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 들어보니까 희정씨 남자친구도 없고 사람이 참 착하다던데. 딱 네 신부감이다. 그래? 근데 희정씨도 나를 좋아할까 모르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놈을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냐? 그것 때문에 용기가 안 나네. 야, 뭐가 되기도 전에 김치국부터 마시면 어떡하냐. 일단 그건 뭐라도 되고 나서 생각하라고. 그리고 너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희정씨랑 잘 되면 희정씨 친구 나한테 소개해주기다. 회사 안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동기 덕분에 반복되고 무료하기만 했던 저희들의 회사 생활에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기와 동기가 좋아한다는 격리 직원을 어떻게든 엮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향적인 제가 두 사람을 이어주기란 쉽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한 번이라도 더 마주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동기와 저, 그리고 동기가 좋아하는 격리 직원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되는 기회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동기의 연애 사업을 내일처럼 도와주고 있던 중 저희 부서가 회계팀과 회식을 하게 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이기는 해도 사원수가 많아 부서끼리만 회식을 했는데 그날은 마침 회계팀과 회식 장소가 겹쳐 얼떨결에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날이 동기와 동기가 짝사랑하는 격리 직원과 엮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격리 직원이 앉아있는 자리 반대편에 동기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회식 자리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취기가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장님이 술을 거나하게 취하셔서 회식 장소로 오셨는데 저와 동기 그리고 격리 직원이 가까이 앉아있는 걸 보시더니 큰 소리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정씨, 어떻게 마침 딱 현식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네? 혜정씨, 현식이 좋아한다면서. 하하, 근데 벌써 이렇게 티를 내면서 쏘나? 여자가 지조 있게 남자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희정씨, 보기보다 성격이 급하네. 사장님의 말에 제 앞에 앉아있던 격리 직원의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 형제처럼 지내는 동기가 좋아하는 여직원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저도 너무 당황해서 격리 직원만큼이나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 동기를 참아 살펴볼 틈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부서 부장도 사장만큼이나 신난 목소리로 눈치 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캬, 희정씨, 현식이 좋아하는 게 사실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욱이 저 녀석이 희정씨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입사 때부터 경쟁하더니 기어코 여자를 두고도 경쟁을 하네. 남자로서는 누가 더 잘 먹히나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희정씨, 둘 중에 누굴 고를 거야? 아니다,
이미 현식을 고른 건가? 사장과 부장을 비롯해 회사 상사들은 누가 저와 동기 중 격리 직원을 차지하게 되는지 내기를 하자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셋이 회사 상사들의 놀잇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동기의 표정을 살폈더니 동기는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동기와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다음 날이 되어도 동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동기도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고 며칠이 지나면 동기 기분도 풀릴 테니 그때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동기는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땐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동기와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동기는 저와의 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렇게 제3자들로 인해 동기와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저와 동기 중 한 명이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식이랑 진욱이 인사 발표할 때까지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대리 된다고 하던데 누가 대리가 되려나 궁금하네. 일단 희정 씨는 현식이가 얻어냈으니 대리는 진욱이가 얻어내야지 비기는 거 아니야? 분발해라 진욱아. 어떻게든 현식이를 이겨내야지. 쓸데없는 말로 동기와 제 사이를 더 갈라놓는 직장 상사들이 얄미웠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승진이 매우 탐이 났습니다. 대리로 승진을 해서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이직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람이 간사한 게 승진이라는 욕심이 생기니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난 동기의 기분을 풀어줄 마음이 사그라든 것이었습니다. 동기의 마음을 푸는 것보다 제 승진이 저에겐 더 중요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둘을 묶어 출장을 보내셨습니다. 잘 들어. 이번 미팅 중요한 미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담당자 비위 맞춰서 거래 따와야 돼. 이 거래 못 따오면 우리 회사 하반기 매출 착살나는 거야. 이번 하반기 매출 너네 둘 손에 달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래 따와라. 회사의 하반기 매출이 걸린 중요한 미팅을 일개 사회는 저희 둘을 보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들리는 말로는 둘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좋은지 사장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둘만 출장을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부담이 크기는 했지만 이번 일만 잘 되면 승진은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머리도 좋고 언변이 좋았던 동기와 저는 사장님이 내려준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거래를 따내고 거래처 담당자와 마무리로 술집에 가서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까지 가니 거래처 담당자도 저도 동기도 혀가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셋 다 기분 좋게 술자리를 하고 있을 때 동기가 몇 달 만에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현식아,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좋다는 여자 네가 어떻게 할 녀석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희정씨가 널 좋아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동안 못나게 굴었어. 이 자리에 빌려서 사과할게. 내가 미안했다. 아니야. 네 마음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뭐 우리 잘못이냐? 어떻게든 우리 개싸움 만들게 하려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렇게 동기와 저는 술 기운을 빌려 화해를 했습니다. 동기와 오해도 풀고 화해까지 하게 되니 기분이 더 좋아졌던 저는 밑빠진 독처럼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어찌나 술을 마셨던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날의 일을 통째로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숙취에 찌든 상태로 잠에서 깼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우리 부서 부장님이셨는데 받자마자 전화기에 다 대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왜 이 짓을 전화를 받아? 사고를 쳤으면 당장 회사로 뛰어올 생각을 해야지. 너는 속편하게 자빠져 자고 있냐?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와. 너 진짜 사장님한테 죽었다. 출장 다음날 쉬어도 내느라 사장님의 말에 전날 술을 미친 듯이 때려붓고 속 편하게 자고 있었던 건데 저는 부장님이 전화를 받고 술도 덜 깬 상태로 영문도 모른 채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 도착을 해서 보니 사무실 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저를 보고 수근거렸고 저보다 직급이 높은 직장 상사들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하게 상황 파악을 하며 서 있을 때 화가 잔뜩 난 사장님이 사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너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저를 발견한 사장님은 욕을 퍼부으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굳으시는 발로 저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너 어제 그쪽 담당자한테 나랑 회사 욕을 그렇게 했다면서? 네가 나랑 우리 회사 욕을 하도 해야 되니까 그 담당자가 신뢰를 잃었다면서 거래 못하겠다고 하잖아. 너 이 새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쪽 담당자한테 사장님이랑 회사 욕을 했다뇨. 저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어제 저희 분명히 기분 좋게 마무리했었는데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진욱이 그 녀석도 네가 회사 욕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고 하는데 진욱이 불러와. 사장님의 말에 전날 저와 함께 술자리를 즐겼던 동기가 말끔한 모습으로 사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같이 술을 미친 듯이 마셨는데 저 혼자 멀쩡한 동기가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동기는 그 누구보다 냉정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더니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현씨, 너 진짜 어제 기억 안 나냐? 네가 그쪽 담당자 앞에서 사장님이 경영 제멋대로 해서 우리 회사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부실회사라고 1시간 넘게 떠들어댔잖아. 내가 제발 그만하라고 너 때리면서까지 말렸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술을 많이 마셔서 그날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마음에도 품고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기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담당자가 제가 그랬대요? 저 정말 어제 진욱이랑 셋이서 즐겁게 놀다 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담당자도 술을 너처럼이나 많이 퍼마셔서 누가 그랬는지 기억은 못한다고 하더라. 근데 누가 자기를 앞에다 앉혀두고 사장이 나랑 우리 회사 욕한 건 똑똑히 기억한단다. 거래 파기 연락받고 너랑 진욱이한테 연락했더니 너는 술 처먹고 퍼질러 자느라 전화 안 받고 진욱이는 이미 상황 파악하고 회사에 오고 있더라.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네가 신나서 뒷일 생각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고 있을 때 진욱이 얘는 자기라도 정신 차려야겠다고 술 안 마셨다고 하더라. 아직도 술 덜 깨서 술 냄새 풍기고 있는 너랑 아침 일찍 회사에 나와서 네 뒤치다거리 하려던 진욱이 중에 내가 누구 말에 더 믿겠냐? 어? 네가 봐도 네가 이상하지? 사장님은 더 이상 저를 상종하기도 싫다는 듯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부장님께 말했습니다. 황 부장, 얘 자리 빼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렇게 저는 쓰레기 치워지듯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는 회사에서 가차없이 잘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저의 행동으로 중요한 거래도 망치고 회사에서 잘리게 된 저는 그때 술자리에 함께했던 거래처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제가 사장님과 회사 욕을 하는 게 맞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게 제가 맞는다면 저는 저에게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날 저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둘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그런 말을 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었네요. 거래처 담당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날의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있던 동기만 유일하게 술에 취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동기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지 않는 동기를 회사 앞으로 억지로 불러냈는데 동기가 저를 까여보며 말하더군요. 현식아, 세상은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 거야. 너처럼 사랑 정 때문에 순진하게 살면 이렇게 뒤통수 맞게 되는 거라고. 너도 내 사정 알잖아. 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나 대학 보내서 우리 누나한테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나도 승진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주라. 너 착하잖아. 말을 끝낸 동기는 제 앞에 침을 퇴하고 뱉더니 그대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맘 같아서는 동기를 붙잡고 죽도록 때려주고 싶었는데 말이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내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알던 동기의 모습이 아니란 사실에 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사장님과 그 동기를 다시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실패한 사람이 되어 히키코모리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잘린 후 퇴사를 한 다른 동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동기가 대리에 승진을 하고 자기가 짝사랑했던 격리 직원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현식아, 이제서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 사람들은 현식이가 너 쫓아내려고 꾸민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도 알잖냐? 그 회사 사장이랑 윗대가리들 얍삽한 인간들이라 자기들처럼 얍삽한 인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은 있고 너도 다시 새 출발해라. 나는 바보가 돼서 방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를 누명씌워 쫓아낸 동기는 승진도 하고 저를 좋아하던 여자를 어떻게든 꼬셔내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꼭 같이 성공해서 어머니들 호강시켜주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효도는 그 동기만 하고 있고 저는 불효만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그 동기보다 더 좋은 회사인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니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동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만나서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 없었던 저는 그 친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얼씬도 못했던 대기업의 문은 제 노력 앞에서는 드나들기 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기업에 입사한 저는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빨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회사 내에서 줄을 잘 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에도 없는 아부를 떨어가며 누구보다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대리가 될 때 저는 과장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처음에는 복수심 때문에 미친 듯이 살았었는데 그게 수년이 지나니 제 목표도 잃고 기계처럼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다 보니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목표를 잃고 앞만 보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쫓겨난 지도 10년이 지났을 때였죠. 회사 밖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를 하려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누가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김현식 부장님 맞으시죠? 저 수원에 있는 땡땡땡 사장입니다. 부장님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작정 저를 찾아온 사장님이 건넨 명함에는 제 첫 직장이었던 회사의 이름과 사무실의 위치가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새로운 사장이 그 회사를 인수한 지 5년 정도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님께 무조건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희 회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회사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회사이긴 해도 부장님이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회사 규모 자체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할 만한 곳이 못 되기는 했지만 제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듯 잘린 회사라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그 동기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도 궁금했었죠. 그래서 저는 새로 바뀐 사장님에게 실사와 미팅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동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까지 노력을 하니 한 번쯤 둘러봐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10년 만에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10년 만이라 새로운 감회를 느끼며 차에서 내렸는데 운명처럼 저를 누명 씌운 회사 동기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동기는 저를 바로 알아봤는지 썩은 미소를 날리며 말했어요. 허이, 잘린 놈이 여기 웬일이냐? 하마터면 못 알아보려 했다. 야, 너 뭐 다단계라도 하냐? 폼이 좋아 보인다? 네 사장이 부탁해서 왔다, 새끼야. 너 어떻게 그 10년 전 그 양아치 같은 사장이랑 똑같은 꼴이 됐냐? 제 말에 동기는 기분이 나빴는지 가래를 모아 제 앞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사장이 부탁해서 왔다고? 오늘 대기업에서 실사랑 미팅하러 온다던데 설마 그게 너냐? 야, 이 작은 회사에서 잘려서 히키코모리 생활하던 애가 출소했다? 상대할 가치가 없어질 만큼 볼품 없어진 동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동기는 계속해서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현식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예정을 생각해서 충고하는 건데 지금 박현 사장 그거 완전 병신이야. 사장 바뀌고 이 회사 지금 망해가고 있다니까? 여기 실사 볼 것도 없으니까 시간 아낄 겸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말인데 나 조만간 여기 그만두고 대기업 쪽으로 옮길까 했는데 너희 회사에 나 들어갈 만한 자리 좀 있냐? 동기의 말이 끝나는 순간 동기의 등 뒤로 사장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기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던 건지 표정이 꽤나 안 좋아 보였습니다. 강 과장,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사장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동기는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손을 벌벌 떨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현식이 얘가 10년 전에 이 회사 저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잠깐 저희끼리 대화 나누고 있던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미팅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김 부장님, 실사 준비 끝냈으니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제가 김 부장님께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화를 억누르며 저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담당자한테 직원이 자기 사장이나 회사 욕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믿고 이 회사랑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도 믿음을 못 가지는 회사를 제가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실사랑 미팅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서려고 하자 사장님은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동기에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 자네 뭐하고 있는 게가?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실사인데 이대로 김 부장님 보낼 생각인가? 무릎을 꿇으라는 사장님의 말에 동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사장님의 재촉에 못 이겨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김 부장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원교육을 잘못시킨 제 잘못입니다. 지원교육은 제가 다시 제대로 시킬 테니 오신 김에 한 번만 둘러보고 가주세요. 제가 김 부장님 오신다고 해서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간절해 보이는 사장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다음날 사장님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부장님,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강 과장한테는 제가 따끔하게 잘 일러놨으니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님은 사람 보시는 안목이 정말 없으시네요. 그 직원이 어제 그 짓거리를 했는데도 안 자르고 데리고 계세요? 저는 그 직원이 그 회사에 있는 이상 그 어떤 미팅도 거래도 못하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얼마 후 사장님은 그 동기를 해고시켰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얼떨결에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복수가 저를 기쁘게 만들진 않았지만 동기가 10년 전 저에게 지은 죄값을 드디어 받게 된 것 같아 속이 시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동기는 저를 죽여버리겠다며 저희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는 저희 회사에 찾아올 때마다 만취가 된 상태였는데 동기 옆에는 10년 전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격리 직원이 함께였습니다. 그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격리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남편의 말리러 온 지칠 대로 지친 아내였던 것이었죠. 처음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의미로 안쓰러워 회사 내에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동기가 회사에 난동을 부리는 일이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회사 법무팀에서 그 동기를 경찰에 넘긴 후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동기는 저를 만나 용서를 구하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그 동기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니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10년 만에 저는 완벽한 복수를 해내고 말았습니다. 저를 망가뜨린 동기가 10년 전에 저보다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10년을 미친 듯이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성공의 시작은 복수심이었지만 10년 내내 복수심 하나만으로 열심히 산 것이 아니었기에 지난 10년을 회고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기를 다시 만나고 난 후 앞만 보고 달렸던 저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장가를 가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어머니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많은 걸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 자신, 그리고 제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앞만 보고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결혼 생활과 아빠가 되는 제 모습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연이면 제가 노총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사연이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등짝을 때리시며 핑계라고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름도 얼굴도 모를 여러분은 제 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제가 장가를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복수에 성공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됐다는 예쁜 사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